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10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을 시작했을 때가 어제일 같은데 벌써 마지막 강이네요.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으시고 이어지는 철도 차량 운전규칙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호의 상설 신호기를 다뤘습니다. 주 신호기에는 폐차장 출입 있었고요. 그리고 종속 신호기에는 원방 신호기, 중계 신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 부속기에는 진로 표시기, 진로 개통 표시기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시 신호기와 수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7조 선로가 일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일반적으로는 상설 신호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상설 신호기를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임시 신호기를 설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 신호기를 설치한다는 점입니다. 신호기 앞과 뒤의 기준은 항상 신호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신호기가 있다고 치면 열차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신호기가 열차를 바라보는 쪽이 앞, 신호기 뒷부분이 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앞에 임시 신호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현장에 뒤에 임시 신호기를 설치하면 이미 열차가 도착했을 때 늦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임시 신호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뒤쪽이 아니라는 거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68조 임시 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시 신호기에는 서행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 서행 해제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 종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서, 예, 해, 붓글씨를 서해라고 합니다. 붓글씨를 하라는 의미로 서예해라고 외웠습니다. 첫째, 서행 신호기, 서행 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 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서행 해제 신호기, 서행 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 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서행 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계속 신호기란 말을 빼고 서행을 예고하는 신호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행 예고 신호기는 서행 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서행 해제 신호기에서는 서행 해제 구역으로 진입하는 열차 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시 신호기의 종류에 서행 발리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행 발리스는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 포함되는 임시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규칙에는 서행 발리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69조 임시 신호기의 형태 및 신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걸 제가 그려볼 건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서행 예고 신호기는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그린 삼각형 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흑색 삼각형 3개가 있어야 하고 뒷부분은 삼각형 판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삼각형 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는 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의를 생략한다면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는 틀리게 됩니다. 또는 흑색 대신에 백색 삼각형 판 대신 사각형 판 같이 말장난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행 신호를 보겠습니다. 서행 신호는 백색 테두리에 황색 원판입니다. 이때 등황색에서도 등자가 없으면 틀립니다. 임시 신호기는 기본적으로 뒷부분은 백색, 예고 신호기는 흑색 삼각형, 서행 신호기는 주간에는 백색 테두리에 황색 원판, 야간에는 등황색 등입니다. 서행 해제 신호기는 백색 테두리에 녹색 원판입니다. 신호가 해제됐다는 의미로 녹색 원판, 야간에는 녹색 등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과 배면광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면은 주간이 되겠고 배면광은 야간이 됩니다.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행 예고 신호기에는 지정 속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오냐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는 서행 예고 신호기도 지정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규에는 서행 신호기에만 지정 속도를 표시하고 철규에는 서행 신호기 및 서행 예고 신호기에도 서행 속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도규에는 서행 신호기에만 지정 속도를 표시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설 신호기, 임시 신호기 다음으로 수신호를 배우겠습니다. 수신호에는 진, 정, 서, 진정서라는 단어로 외우시면 됩니다. 진은 진행신호, 정은 정지신호, 서는 서행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분류를 해드리면 처음에 신호가 있고 전호가 있고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 전, 표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호에는 출발 전호가 있고 입환 전호가 있고 기적 전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환 전호는 접근 전호, 퇴거 전호, 정지 전호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수신호의 진행 정지 서행 신호와 입환 전호의 접근 퇴거 정지 신호 이 세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접근 퇴거 정지 전호가 수신호로 오거나 수신호의 정지, 진행, 서행 신호가 입환 전호로 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얘네들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진정서이고 밑에는 접, 퇴, 정입니다. 이제 수신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상설 신호기가 없다는 말이며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임시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인 수신호를 해야 합니다. 일단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 정, 서입니다. 다시 진, 정, 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간에는 8 조건이 추가가 되고 야간 정지 신호에는 등 조건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수신호 관련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신호에서 진행, 정지, 서행 신호가 따로 있고 나중에 전호 가셔서 입환 전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다루는데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도 수신호가 따로 있고 또 입환 전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신호 또는 전호들을 외워야 돼서 나중에 보시면 이 4개가 짬뽕이 돼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수신호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지신호는 적색기, 적색 등입니다. 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간은 적색기, 야간은 적색 등, 진행신호로 가면 주간에는 녹색기, 야간에는 녹색 등입니다. 첫 번째는 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의 적색등이라거나 야간의 녹색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행신호는 적색기와 녹색기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지신호 혹은 진행신호 같은 경우에는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진행신호 같은 경우는 주간은 녹색기, 야간은 녹색등 이렇게 깃발과 등으로 끝나 있습니다. 근데 서행신호 같은 경우는 적색기와 녹색기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흔든다는 아닙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서행신호의 야간 같은 경우에는 명멸하는 녹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멸은 깜빡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똑같은 수신호인데 철도 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깜빡이는 녹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멸하는 녹색등과 깜빡이는 녹색등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규는 명멸하는 녹색등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에는 8조건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8조건을 보겠습니다. 정지신호는 적색기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거나 정지를 시켜야 하므로 녹색기 위에 물체를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신호 같은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행신호는 양팔을 머리 위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는 일단 위급 상황이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팔을 높이 들거나 아니면 오라는 신호인 녹색기 외의 다른 물체를 급격히 흔들면 됩니다. 진행 같은 경우는 한 팔만 들면 됩니다. 여기서도 두 팔이 아닙니다. 서행신호는 앞에서의 적색기와 녹색기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를 받아서 양팔을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하면 됩니다. 이때도 흔든다가 아닙니다. 이제 야간 정지신호에는 등 조건이 추가되는 걸 보겠습니다. 야간에는 팔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때 야간에는 팔 조건은 없습니다. 단순히 녹색 등 외의 등을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로 단순히 녹색 등 외의 등을 급격히 흔듭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간에는 팔 조건이 추가되는 것과 야간의 정지 신호에만 녹색 등 외의 라는 등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 외에는 별게 없습니다. 제71조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 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 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200m 이상 이라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이상이란 말 기억하시고 정지 수신호 대신 서행 수신호라고 자주 나오는데 정지 수신호만 가능합니다. 앞에서는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때지만 수신호 자체는 정지 수신호만 합니다. 서행 신호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호 파트가 끝났고 전호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호에는 출발 전호, 입한 전호, 기적 전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 입, 기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신호에는 진행, 정지, 서행, 전호에는 출발, 입한, 기적, 입한 전호에는 접근, 퇴거, 정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72조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 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 안전 설비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열차를 출발시키려 한다면 출발 전호를 하면 됩니다. 진행 전호라거나 접근 전호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얘와 얘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 전호도 아니고 접근 전호도 아닙니다. 출발시키려 할 때는 출발 전호를 하면 됩니다. 출발 전호는 보통 차장이 하게 됩니다. 차장이라는 건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열차가 운행되는 방향에는
기관사가 타고 열차의 끝방향에는 차장이 탑니다. 그래서 승객이 다 탔다는 의미로 차장이 출발 전호를 하면 기관사가 출발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차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만약 차장이 없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잘 탔는지 CCTV 같은 승객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서 기관사가 알 수 있을 때는 출발 전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차장을 승무시켰을 경우에는 이라고 잘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비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이때 비상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아니란 점을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는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 쓰입니다. 비상사고나 비상사태가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엄연히 철도 차량 운전규칙과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두 번째는 얘와 얘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사고를 경고할 경우라고 한다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고 두 가지를 섞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제74조 입판전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판전호 방식은 접근, 퇴거, 정지, 접, 퇴, 정으로 나눕니다. 접, 퇴, 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입판전호입니다. 근데 저는 입판전호 말고 입흔전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입환전호가 아니라 입흔전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입환전호는 가장 큰 특징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접근전호 주간에도 흔든다고 되어 있고 야간에도 흔든다, 상하로 흔든다,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적색기를 흔든다, 적색등을 흔든다, 다 흔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흔든다가 없다면 이것은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입한전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흔전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흔전호는 항상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입환전호는 틀릴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과 퇴거는 오라는 의미므로 다 녹색기입니다. 녹색등입니다. 녹색기입니다. 녹색등입니다. 다만 접근전호 같은 경우는 좌우, 퇴거전호 같은 경우는 상하입니다. 퇴거란 말은 가란 말입니다. 반대로 정지신호 같은 경우는 멈추라는 말이므로 적색기, 적색등입니다. 접근전호 같은 경우는 좌우, 퇴거전호 같은 경우는 상하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근전호 같은 경우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퇴거전호 같은 경우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입니다. 정지선호 같은 경우는 두 팔을 높이 뜨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지전호만 두 팔이고 퇴거전호와 접근전호는 한 팔입니다. 또한 두 팔을 교차한다 는 말도 틀렸습니다. 그냥 두 팔을 높이 들면 됩니다. 입한전호는 흔든다 라는 말만 주의하면 수신호보다는 덜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조 도시철도 운영자는 열차 등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관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오랜만에 나왔지만 철도 운영자가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자라는 말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항이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도 있는데 이때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아니라 철도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운전관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교에는 안전표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도규는 운전관계 표지이고 철규는
안전 표지입니다. 나중에 철규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면전차를 보겠습니다.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도로교통 신호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보는 신호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조항도 단순히 형,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눈 대신 육안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틀립니다. 눈 대신 육안이라고 쓰일 때가 있고 몇몇 철도 관련 법에서는 눈 대신 육안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눈 대신 육안으로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육안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10강을 끝으로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준 것들을 여러분께서 백지를 한 장 꺼내놓고 그대로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느 분류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시험에서도 그 분류를 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 신호기가 여기 온다거나 신호 부속기가 여기 온다거나 임시 신호기가 여기 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신호와 전호 파트에서도 진정서가 이쪽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접퇴정이 이쪽으로 온다거나 출입기가 이쪽으로 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백지를 한 장 꺼내놓고 꼭 각 분류를 적어 보셔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